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전망은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절대 우위 없이 여야가 팽팽한 데다 선거제 개편도 난항이어서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원주 지역 관광 명소인 반곡역 주변 철도 부지가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과 주택 등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을 규명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어플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1분만 세워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망은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절대 우위 없이 여야가 팽팽한 데다 선거제 개편도 난항이어서 예측 불허의 싸움이 전망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개표 결과입니다. 원주 갑선거구 134표 차, 원주 을선거구 350표 차,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1,300여 표 차로 어느 선거구 하나 쉬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도내 유일하게 여당의 독주를 막아선 원주 을선거구의 경우 개표 막판까지 700여 표를 뒤지다 마지막 투표함에서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태횡 영평정 선거구도 삼선 도지사 출신인 김진선 후보가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21대 총선도 예측 불허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여파로 작년 6.13 지선에선 민주진영이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는데 이 같은 승세가 이어질지 보수진영의 견제와 회귀 심리가 작동할지 불투명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원주의 경우 역대 가장 치열한 총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수의 지지층을 좀 결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격할 그런 전략을 짤 것이고 그 승리를 거둘 그런 전략을 강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격전의 그런 선거전을. 특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도 어느 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지지 기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거판이나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강원 표심.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어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 지역 관광 명소인 반곡역 주변 철도 부지가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 오염도 우려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임대 계약까지 연장하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원주 반곡역입니다. 중앙선 기차역의 기능뿐 아니라 2005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광 명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역 주변 철로를 따라 다량의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소파와 냉장고부터 위험물질인 기름통과 가스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근 혁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건축 자재들도 눈에 띕니다. 기름이 흐르고 있으면 첫째는 토양 오염이 되겠죠. 또한 비가 오다 보면 침출수가 흘러내려가면 수질 오염이 될 것이고요.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38도 이상이 됐을 때 폭발 위험성이 많다. 이곳 일대 4,000제곱미터의 땅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개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폐기물에 가까운 고물과 건축 자재들이 밖에 나뒹굴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5년 임대 기간이 끝난 올 초 다시 임대 계약을 1년 연장해줬습니다. 택배를 안 쳐놓고냐 나니까 그래서 저는 택배를 안으로 좀 지워여달라.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 이후에도 원주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반곡역. 철도시설공단이 임대 수익에 눈이 멀어 환경은 물론 관광명소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과 주택 등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을 규명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피해 지역을 다니며 나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성과 드론 촬영 등으로 산림 피해 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산림 피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산림에 대한 현장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산림 당국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 54억 원을 들여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0헥타르 면적에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 이전에 5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사방 사업을 벌이고 피해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피해 면적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정밀 조사를 이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정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접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주택과 농기계 등 124건이 접수됐고 속초와 고성, 강릉 지역 피해 접수도 최종 집계 단계입니다. 조사한 거를 갖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 심의 확정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5월 초 이후에 피해에 대한 확정 결과 이후 보상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고성과 강릉 산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정부와 각 시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1분만 세워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겠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4곳을 발표했습니다. 금지 구간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핵심은 주민신고제인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위법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을 안전신문고 어플에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전에는 현장에 나와서 단속요원이 현장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을 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민신고를 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의 시류 습도는 41%로 특보 발효 기준인 35%를 웃돌고 있지만 모레까지 낮 최고 기온이 14에서 20도로 예상되고 날씨도 맑아서 습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산불 등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원주의 한 특수학교 옥상에서 이 학교의 학생 14살 A군이 10m 아래 도로변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떨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소통하는 택시 기사를 활용한 생명 지킴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센터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택시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 기사에게 생명 지킴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재 횡성 지역 택시 운수 3곳, 30명의 택시기사가 생명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자살 예방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횡성군이 제2 강원도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횡성군 우천면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교육연수원 횡성분원과 교직원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횡성군은 단지 내 공영주차장과 등산로, 횡성역과의 연결 도로를 개설합니다. 민간 투자 실패로 장기간 방치됐던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에 이어 교육연수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400가구를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2021년까지 모두 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 리터당 1,417원으로 지난 2월 15일에 리터당 1,360원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유값도 8주 연속으로 올라 리터당 1,314원 수준입니다. 원주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413원과 1,309원으로 도내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제재로 생산량이 줄면서 국내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식 진료의 양호 평가를 받은 강원 도내의원 40곳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 동안 도내 천식을 치료하는 200여 곳의 의원의 천식 진료, 필수 약제 처방률을 분석한 후 40여 곳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8.5%의 비율로 전국 시도 가운데 10번째이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내 25만여 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청 지적부동산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강원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의견 신청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추모 기간을 정해 추념 행사를 엽니다. 추모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 전 직원 묵념과 시 낭송 등으로 진행되고 세월호 관련 영화 생일을 자율적으로 관람합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와 그림 등 작품을 전시하고 추모글 작성과 노란 리본 만들기 등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올해 원주의 첫 정례 직거래 장터가 오는 19일 혁신도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장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 등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매월 둘째 금요일과 마지막 주 목요일에 혁신도시에서 또 넷째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원 가명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정례 직거래 장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농업인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나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